지난 주말 포털 검색어에 오르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은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전남 담양의 한 풀밭에서 발견된 댕구알 버섯인데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버섯이고 크기도 엄청 커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섯이 크면 얼마나 크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축구공보다 더 크답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축구공보다 좀 더 큰 하얀색 큰 버섯이었어요. 자, 화제 인터뷰 오늘은 댕구알 버섯을 파헤쳐보죠.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의 석순자 박사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댕구알 버섯 제가 보니까 이 흰색이고 둥글둥글한 게 정말 축구공보다 더 크더군요. 네. 자, 이 버섯 대체 어떤 버섯인가요? 댕구알 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이나 가을에 공원이나 정원수 아래서 예.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발생을 해요. 근데 버섯의 외형이 동그랗다 하는 의미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댕구알 버섯이라는 이름이 이제 명명이 됐고요. 동그란 알 뭐 이렇게 해서. 예. 네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거의 한 6, 7년마다 예. 한 번씩 굉장히 이제 너무 커가지고 희귀버섯으로 소개가 되는 그런 버섯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큰 크기의 댕구알 버섯이 발견된 건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박사님도 깜짝 놀라셨다면서요? 네. 이 버섯 중에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나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자생하는 버섯 중에서는 예. 가장 큰 버섯입니다. 아, 이게 제일 크군요. 예. 예전에 1989년도에 계룡산에서 예. 아이 주먹만한 댕구알 버섯을 수집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발견입니다. 예, 89년도에 발견된 거 아이 주먹만 하면 그거는 한 테니스공, 야구공만 한 거고 이번에는 네네. 축구공만 한 거니까 더 큰 게 발견된 거네요. 네. 예. 동글동글해서 결국 댕구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적으로 희귀종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희귀한 건가요? 이게 그렇다면 이웃 나라에서도 뭐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고 이를테면 발견되면 뭐 기념물 혹은 뭐 보호해야 될 종류인지.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 그러면 항상 크기로 봤을 때 예. 그 기네스북에 오르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버섯은 캐나다에서 25k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버섯으로 한번 발견된 적이 있고요. 야, 굉장히 크네요. 25kg면. 네.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담양에서 발견된 그런 버섯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최대 크기로 보면 되죠. 예. 네. 국내에서 최대 크기로 발견된 이 댕구알 버섯. 근데 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게 풀밭 등지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한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네. 이 담양의 한 풀밭에서 발견될 만한 뭐 조건이 좀 만들어진 걸까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예. 땅 속에서 균사체로 살아가던 버섯의 영양 생장 세대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꽃을 핀 게 이제 버섯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평균 기온 30도 이상이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보일 텐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이제 변해간다는 그런 이제 근거로도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이런 아열대성으로 우리의 기후 변화가 네. 계속된다면 뭐 다른 곳에서도 또 자라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댕구알 버섯 먹을 수 있다면서요? 네, 어렸을 때 예. 칼로 자르면은 네. 속 내피가 카스테라처럼 아주 보드랍고 맛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어떤 맛인가요? 그럼 시중에 있는 버섯과 비교한다면 어떤 아직 버섯과? 시중에서는 이런 종류의 버섯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맛을 느낄 수 없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네. 요리를 한다면 어떻게 요리해 먹을 수 있나, 이거는? 슬라이스해서 살짝 구워서 먹어도 좋지 않을까요? 예,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음 요리에도 사용해도 네, 볶아도 좋고요. 되고. 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듣기로 이 댕구알 버섯이 남성들한테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검증된 네네. 건가요, 이게? 남성들에게 좋다. 외국에서는 이제 이 버섯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로 봤을 때 남성 성기능에 좋다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 어떤 기능성 물질을 탐색할 만큼 많은 양이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종에서는 또 다른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해 봐야죠. 예. 굉장히 그 희귀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 또 효능적인 면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게 네. 좀 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게 예. 혹시 양식도 가능한가요, 이게? 요번에 그 댕구알 버섯이 발견된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예. 국내 토착 유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인공 재배를 하기 위한 종자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야생에서. 아하. 뭐 그렇다면 우리 땅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훗날 뭐 슈퍼마켓에서도 이 댕구알 버섯을 살 수도 있고 뭐 약재로도 네.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당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종자를 국내에서 이제 찾았으니까요. 예. 그런 연구들을 이제 버섯하는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식탁에서 이 버섯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자, 동글동글하고 축구공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 댕구알 네. 버섯이라는 또 이름이 붙은 그런 버섯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실중에 또 이 댕구알 버섯 때문에 이 또 버섯 열풍이 부르셔가지고 네. 그 시중에 또 아무 버섯이나 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름철 독버섯 조심해야 됩니다. 예. 좀 보기에 꽃같이 생기거나 화려한 버섯들이 좀 독버섯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색깔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예. 일반인들이 독버섯 중독 사고가 났을 때는 예. 식용버섯처럼 생긴 독버섯을 먹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색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먹을 수 있는 버섯처럼 생겨가지고 먹다가 네. 그 어떤 버섯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정확히 좀 짚어주신다면? 특히 여름에는 예. 붉은 사슴뿔 버섯하고 예. 예, 가을에는 이제 삿갓 외대버섯하고 이 두 종류가 굉장히 삿갓 외대버섯. 붉은 삿갓 외대버섯하고 예. 붉은 사슴뿔 버섯입니다. 외견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버섯들은? 붉은 사슴뿔 버섯은 외관상은 야생 영지버섯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영지버섯과 유사해서 또 많이들 채취할 수도 있겠네요. 채취해서 현장에서 먹고 그 다음 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또 끓여서 말려놨다가 끓여서 먹고 이듬해 봄에 중독 사고 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이게 야생에서 함부로 버섯을 채취해서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듣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농업진흥청의 농업미생물과의 석순자 박사였습니다.